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선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러일 전쟁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벌어졌던 일본과 러시아와의 전쟁을 러일 전쟁이라고 하죠. 자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된 어떤 배경이자 과정이라고 본다면요. 당시에 러시아는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는데 지도상으로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1860년에 말이야 이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2차 아편 전쟁을 하면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할 때 영국과 프랑스군 그리고 청나라 사이에서 중재를 해줬다는 이유로 요걸 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계속적인 조선 땅으로 남하하려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압록강의 하구에 용안포라고 하는 곳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면서 군사기지를 만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조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대륙 침략, 동남아 침략하고 싶은데 이 러시아가 걸리적거리는 거지. 이쪽에 있는 러시아가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래서요, 러시아의 세력이 확대되고 일본을 견제한다. 일본이 이를 견제한다. 그래서 일본이 이거 안 되겠다. 선제 공격을 빵 하면서 강제 선제 공격을 일본이 러시아 공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둘이 한 1년 반 정도에 1년 반 1904년 거의 이제 봄이었죠. 1월, 2월 초 요때쯤이 되고요. 1905년 한 가을쯤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결국은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는데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으로 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는요 더 이상 조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배제 물러나라 이거야. 러시아가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대한 완전 이 권한을 한반도에 대한 어떤 지배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알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러일 전쟁에 대해서 발생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을사조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조약 체결된 것은 우리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이 바로 이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을사조약 연도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을사조약의 내용 이 친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외교권 우리에게서 외교권을 뺏어갑니다. 자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외교권을 뺏어가고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어떤 내정 간섭을 더욱더 심화시킨다 이겁니다. 내정 간섭을 더욱더 심화한다. 내정을 완전히 우리나라 정치를 장악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을사조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저항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상인들은요. 장사를 하지 않겠다. 학생들은 잦은 휴학을 합니다. 민영환의 자결 있습니다. 또 조병세, 민영환 이분들의 자결. 그리고 을사의병이라는 항일 의병도 나타나고 의거 활동도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의거 활동. 그리고 또 또 나타납니까? 장지열의 시일약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항일 논설도 비판의 논설도 하게 되고요. 고종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고종이 허락한 게 아니었으니까 뭡니까?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다. 미국의 허버트를 파견한다. 등등의 어떤 외교 활동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 저항의 모습은 단답형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로 출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 모습으로 조선에서 나타났던 상황이 또는 현실의 모습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어요?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강제 퇴위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합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합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고종의 강제 퇴위, 한일 합병. 고종이 퇴위를 당했습니다. 일제히에서 퇴위를 당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외교권도 없는데 네가 감히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세계 제2차 만국 평화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뺏겼다. 서양 강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가라. 이위종, 이상설, 이준 이런 분들을 보낸단 말이지요. 근데 이걸 구실 삼아서 강제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를 순종이 왕위를 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짓은 뭐냐?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에 한일 신협약이라는 것을 바로 체결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한일 신협약을 체결한다. 우린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이다. 그러면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이 뭡니까? 차관 정치를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장관 밑에 차관은 일본인을 고용하겠다는 얘기지. 완전 내정을 장악하겠다는 얘기지요. 그죠? 자, 그리고
군대를 바로 또 해산해버린다. 니네들 군대 운영할 돈도 없지 않여? 그러면서 군대를 해산해버립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 1909년에 사법권, 1910년에 또 경찰권, 그 다음에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에 사인을 하고요. 29일 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나라가 뺏겨버린다는 얘기지요. 알겠어요? 예. 고종의 강제 퇴위의 원인은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구실로 강제 퇴위되고 이후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면서 차관 정치, 그 다음에 이제 군대 해산, 그 다음에 사법권 뺏고 경찰권 뺏고 국가의 권한까지도 다 뺏어버린다는 얘기죠. 500여 년이 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1910년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암울한 역사였지만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다. 누가 승리했다? 일본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슨 조약? 포츠머스 조약. 더 이상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반면에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두 번째랑 엮는 겁니다.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고요. 통감 정치가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외교권을 박탈해 간다. 이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에 대한 국민의 저항, 조선의 저항 엄청 많죠. 그죠? 그거 여러분들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예, 이 저항의 모습에서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어. 이걸 구실 삼아서 고종이 강제 퇴위돼 버린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 군대 해산, 그리고 사법권과 경찰권 뺏고 국가의 권한까지 뺏어버린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1904년에서 1910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개념하기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조약의 체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민용환이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셨습니다. 고종이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셨습니다. 상인들은 상점의 문을 닫고 학생들은 자진 휴학을 했죠. 지식인들이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는 항일 논설을 실었다. 대표적인 지식인 황성신문의 시일에 방송되고 있지요. 자, 5번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통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켰다. 자, 봅시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때는 언제입니까? 1905년이란 말이야. 독립협회가 활동했을 때는 1896년에서 98년 요때란 말이죠. 시기적으로 앞서 있잖아. 그러니까 몇 번은? 5번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5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꼭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멋진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